그쵸. 눈으로 보면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진짜 막힙니다, 여러분. 자, 챕터 2의 교재 몇 페이지냐면 59페이지입니다. 여기 챕터 2의 밑에도 설명이 있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자면 온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과 당장엔 몰라도 되지만 언젠가 꼭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꿀팁을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 챕터는 건너뛰고 다음 챕터부터 진행되는 본격적인 디자인부터 시작하고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든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보세요 라고 제가 써뒀는데, 챕터 2가 진짜 제가 강의 다니면서 또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셨던 질문들을 다 모아뒀어요. 그래서 챕터 3부터 막 이렇게 디자인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챕터 2의 몇 페이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건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는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의 레슨 1입니다, 여러분. 파일 관리의 기본 저장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 저장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안 알려주더라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단축키가 컨트롤 S란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눌러 이거를. 이거를 언제 한번 뼈저리게 느끼냐면 진짜 한번 컴퓨터가 딱 꺼지고 나서 뭔가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 파일이 다 날아갔을 때 저장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문자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끔 도형화시키는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그러니까 깨트리는 요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요런 작업을 해서 인쇄소에 전달을 인쇄용 파일을 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개념이 없으면 원본 파일에다가 인쇄용 파일을 덮어 써버리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정할 일이 있어서 파일 딱 들어갔더니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덮어 써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는 내용도 꼭 한번 여기에 여러분 AI 파일 저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제가 추가 내용도 해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책의 내용 보면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저장 기능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장하는 건 여러분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는데 제가 뭐 아무거나 도형 이렇게 한 개 넣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 누르면, 자, 화면 보이시죠? 컨트롤 S 누르면 저장하기 창이 뜹니다. 이게 2022 버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어도비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 어도비에 회원 가입하시고 유료 계정 전환하시면 100GB의 용량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그 아이패드용 일러스트레이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정품 사용자에 한해서 클라우드가 다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용 일러스트레이터도 똑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두고 PC에도 로그인 해두시면 아이패드는 이게 애플 펜슬로 뭘 이렇게 그리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 보시면 이게 그림 그리기에 조금 되게 최적화되게끔 잘 만들어뒀어요. 물론 PC 버전처럼 모든 기능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핵심 기능만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어찌됐건 아이패드에서도 그냥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으면 PC에 바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아이패드에서 막 작업을 하고 뭐 따로 뭐 하는 거 없이 저장해 놓고 PC에서 클라우드에서 로드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하는 개념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도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개념이고요. 하나는 여기 왼쪽 밑에 있는 On Your Computer 눌러가지고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파일명하고 이렇게 쓰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을 하면 되고, 자, 계속해서 책을 보면 여기 밑에 세이브 클라우드 해서 뭐 세이브 온 유어 컴퓨터에서 종류가 있거든요. 요거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책에 보시면 똑같은 거 계속 묻기 싫으면 여기 뭐 어디 있더라? 어디 있었는데 체크하면 더 이상 안 물어본다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있다. Don't show again이라고 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 메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저장할 때 PC에 저장할지 데스크탑에 PC에 저장할지 클라우드에 저장할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 안 물어보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책에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교재 62페이지를 보시면 AI 파일로 저장할 때 여러분 여기 포맷 있죠? 포맷 부분을 눌러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포토샵처럼 JPG라던가 뭐 PNG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이미지 포맷은 없고
보시다시피 뭐 EPS, AIT, PDF, SVG 파일 뭐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쓴 거는 당연히 넘버원은 AI 일러스트레이터 원본 파일은 AI 파일이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PDF 파일이에요. PDF 파일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EPS 파일이라던가 SVG 파일을 종종 웹사이트에서 아이콘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웹사이트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소스를 받으면 EPS 또는 SVG 포맷으로 된 파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잠깐만 읽어드리자면 EPS 파일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인쇄에 많이 사용되며 벡터 그래픽과 비트맵 그래픽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스트 스크립트 언어 기반의 파일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SVG 파일은 벡터 그래픽을 일러스트레이터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XML 기반의 웹 그래픽을 만드는 벡터 파일 형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웹용으로 뭔가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한 거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벡터를 살려가지고 웹용 언어로 이렇게 업로드되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SVG나 요런 뭐 EPS 파일 받으면 그냥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 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EPS나 SVG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더블 클릭을 했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안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맥도 마찬가지고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는 그 해당 그 포맷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이란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눌러서 일러스트레이터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EPS 또는 SVG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일러스트레이터가 계속 켜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에 바로 불러오시면 돼요. 아무튼 나머지 포맷도 한번 책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여기 AI 파일로 일단 해서 저장하기를 눌러 볼게요. 자, 눌러보면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창이 뜹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일러스트레이터 2023 버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전이 2020이 제일 최신이에요. 저장할 때는 2020이 제일 최신이고 레거시는 예전 버전에 이전에 요런 뜻이거든요. 요게 일러스트레이터가 여러분 상위 버전을 하위 버전에서 열 수가 없어요. 포토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이 CS 버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CC 버전으로 만든 걸 나한테 주잖아요. 못 열어봐요. 어쩌다가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안 열리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벡터 프로그램은 어떤 언어적으로 막 이렇게 코딩된 것처럼 막 이렇게 파일이 저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버전별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할 때는 내가 쓸 때는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최신 버전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인쇄소에 전달한다 또는 뭐 다른 친구한테 이 파일을 AI 파일을 전달한다 하실 때는 항상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버전 또는 친구 집에서 사용하는 버전으로 이렇게 하위 버전으로 낮춰서 저장해서 전달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못 열어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 인쇄소에서 무슨 버전 쓰는지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던데 인쇄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CS 있죠. CS 버전 때까지는 한 번만 CD를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퍼머넌트 라이선스였거든요. 근데 CC 버전부터는 연간 또는 월간 개념으로 구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약간 좀 작은 회사라던가 또는 특히 인쇄소 같은 데에서는 CS6 버전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되도록 요거 챕터 2의 마지막 레슨이 인쇄용 파일로 저장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첨언해서 설명드릴 거지만은 인쇄소에 전달할 때는 웬만하면 CS6는 요즘엔 다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리돌 산스님 말씀처럼 그 인쇄소 CS4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주로 거래하는 그 인쇄소는 CS6 줘도 뭐 아무 문제 없이 다 출력하시더라고요. CC는 주면 전화 와요. CC로 준 적이 있었는데 전화 와서 하위 버전으로 저장해서 다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쇄소는 CS 버전을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것저것 옵션 있죠. 관련한 책에 설명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딱 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Create PDF Computable 파일 해서 문서의 PDF 출력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 저장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다른 어도비 응용 프로그램과 호환되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딱히 안 건드리면 디폴트 상태가 항상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항상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요거를 체크 안 하면 그 영상업 하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주려고 애프터 이펙트에 가져갈 때 요거 체크 해제돼 있으면 그 에펙이 불러오면 이게 레이어 그 정보 살려가지고 못 가지고 와요. 못 불러옵니다. 그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얘를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 관련해서 요런 뭐 색깔이라던가 요런 프로파일 설정 요런 것들도 책에 다 설명 있으니까 꼭 한 번쯤은 다 읽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돼요. 이렇게 AI 파일로 저장이 되고 이렇게 만든 AI 파일은 PDF로 다시 내보내거나 뭐 이것저것 항상 뭐든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이제 작업하다가 막 디자인 작업을 막 했죠.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막 이렇게 글도 막 썼어요. 글도 막 쓰고 컨트롤 S를 누르면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해둔 AI 파일이 계속 덮어쓰기 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뭔가 이렇게 이 폰트가 지금 내가 사용한 이 폰트가 상대방한테 보내줬을 때 그 상대방 PC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대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타입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통해 가지고 글자를 깨트리는 과정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요거를 깨트리고 저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원본이 지금 덮어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덮어 써버리면 이거 더 이상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수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수정 가능한 상태에서는 요거를 원본대로 저장을 해두시고 팁이 있다면 저는 요렇게 깨트린 작업은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컨트롤 시프트 S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죠. 똑같이 저장하는데 요 파일명 끝에다가 저는 요 파일명 끝에다가 저는 언더바를 붙여버려요. 시프트 키 누르고 요거 빼기 눌러서 언더바를 누르고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저만의 이제 약속이에요. 언더바 붙은 파일은 무조건 다 깨트린 거구나 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깨트린 거는 언더바로 저장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실 때 꼭 덮어 쓰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 아무튼 다시 저장하기를 눌러보면 여기도 JPG하고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교재 이제 64페이지를 보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이미지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책의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책의 방법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교재 64페이지에요. 보시면 익스포트 폴 스크린 메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파일의 익스포트 내보내기 가서 익스포트 폴 스크린 메뉴를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2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에 익스포트 내보내기 가면 익스포트 포 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요거를 아이고 꺼버렸네. 요거를 눌러 볼게요. 요거를 누르면 해당 아트보드를 바로 저장해서 내보내기 할 수 있어요. 내보내기 할 수 있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아트보드 요 바로 다음 레슨이 아트보드 툴 다루는 건데 아무튼 아트보드를 제가 몇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몇 개만 더 만들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색깔을 좀 바꿔둘게요. 자, 다시 파일에 들어가서 익스포트 폴 스크린을 누르면 자, 아트보드별로 이렇게 자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익스포트 폴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면 그 아트보드는 빼고 저장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내가 내보내고 싶은 아트보드를 체크하고 그리고 뭐 범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고 뭐 경로도 설정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책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딱 두 개를 알면 돼요. 첫 번째 포맷이 필요하겠죠. 포맷.
PNG로 저장할 건지 JPG로 저장할 건지, 여기 옆에 있는 JPG로 숫자 적힌 거는 JPG는 압축 포맷이기 때문에 압축률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쨌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PNG겠죠. PNG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옆에 있는 1x, 2x, 3x, 요게 뭐냐 하면 그 실제로 포토샵에도 익스포트 폴 스크린 메뉴가 똑같이 있거든요. 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친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 아이폰 같은 거 요즘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인데 레티나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5K 해상도를 이렇게 작은 화면에 엄청 작게 압축시켜서 이렇게 엄청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압축시켜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특징이 기기 모델마다 어떤 데서는 원본 사진의 3배의 크기를 압축시켜서 보여주고, 어떤 곳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이패드에서는 3배의 크기를 보여주고, 아이폰에서는 1x 원본 크기를 보여주고, 뭐 아이폰에서 좀 큰 모델에서는 2x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혹시 UI UX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말 뭔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때 저장하는 약속이 골뱅이에서 3x, 2x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UI UX 개념이. 그래서 1x로 만드시면 아트보드의 해상도 사이즈 원본 크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경로 정하시고 익스포트 아트보드를 누르면 요 아트보드 순서대로 저장이 딱 돼요. 여기 보면 1x라고 적혀있죠, 바탕화면에. 그리고 1x라고 적혀있고, 보시다시피 아트보드 딱딱 잘라서 원본 크기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 딱 봐도 뭔가 좀 작아 보이죠? 크게 저장하고 싶으면 2x, 3x 조금 더 크기를 확대해서 하시면 돼요. 확대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책에도 보면 해당 요 익스포트 폴 스크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모든 메뉴마다. 이것저것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인클루드 블리드도 설명 있어요. 여기 책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우디 특강이라고 오브젝트 크기에 맞춰 내보내기. 요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자, 다시 화면 한번 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면 우리 이미지 파일 저장할 때 예를 들어서 요 네모만 딱 저장하고 싶을 때 있죠. 지금은 저장했던 거 보면, 다시 보면 요런 식으로 아트보드 흰 영역까지 다 저장이 됐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요 부분만 딱 저장하고 싶으면, 포토샵에서는 개념이 뭐냐면 크롭 툴로 잘랐단 말이에요. 도화지 영역을. 지금도 아트보드까지만 딱 저장이 되니까 크롭틀로 잘라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크롭틀로 자르면 돼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의 크롭트는 보시다시피 이 아트보드 툴이 크롭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트보드를 선택하고, 자, 머트 기분을 잡고 오브젝트 가까이 가면 스마트 가이드 덕분에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크롭 시켜서 자를 영역만큼만 도화지를 자른다는 생각으로 영역을 지정해주고, 다시 파일 익스포트 폴 스크린에 들어가서, 자, 나머지 다 끄고 요것만 저장해 볼게요. 해서 익스포트 아트보드 누르면 그 영역만 저장해서 딱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요 영역만 이렇게 딱 저장됐다, 그쵸? 요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잘라서 만들고 싶으면 항상 아트보드를 자르면 돼요. 아트보드를. 포토샵의 크롭 툴로 도화지 자르는 거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단지 크롭 툴이란 툴이 없고 그 기능을 아트보드로 할 뿐이에요. 자, 그리고 책에는 더 없는 내용인데 이미지 포맷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는 익스포트 폴 스크린보다도 요거를 조금 더 많이 쓸 때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파일에 들어가서 똑같이 익스포트 메뉴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익스포트 에즈라고 있죠. 요거를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요 친구를 누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 포맷 부분 누르면 마치 포토샵처럼 PSD 파일도 저장할 수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있고, 도형이 아니라 캐릭터면, 요렇게 생긴 캐릭터면 바운딩 박스대로 자르면 되죠. 포토샵이랑 개념이 똑같아요. 익스포트 여기 as에 들어가서 PNG로 하시건 JPG로 하시건, PNG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Use 아트보드. 요 메뉴를 체크를 해야 아트보드 밖에 나가 있는 이미지를 잘라버립니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 안 하면 만약에 아트보드 밖에 이미지가 걸쳐 있으면 오브젝트가 걸쳐 있으면 아트보드 바깥 영역까지 같이 저장이 돼요. 그 여기서도 똑같이 레인지 범위 저장할 수 있고 올 누르면 전체가 다 저장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하면 옵션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해상도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는 여러분 익스포트 폴 스크린은 뭐 1x, 2x, 3x 이렇게 해서 배율을 정했죠. 근데 이 친구는 해상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고퀄리티 해상도로 그냥 300ppi로 강제 업로드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지금 눈에는 이게 흰색으로 보이지만은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를 트랜스페런트로 하면 투명 영역으로도 저장할 수 있어요. 쉽게. 요거는 익스포트 폴 스크린도 마찬가지예요. 그 트랜스페런트로 저장하는 그 옵션이 있어요. 책에 설명이 있어요. 아무튼 요걸로 해서 제가 오케이 눌러볼게요. 내보내게 하면 아까랑은 또 다르게 되게 고퀄리티로 이렇게 엄청 크죠.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이렇게 작았잖아요. 1x 크기는. 지금 요거 300ppi라니까 이만큼 크게 보시다시피 바탕이 투명한 채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챕터 1에 챕터 2에 레슨 첫 번째 시간으로서 파일 관리할 때 AI 파일로 저장하고 뭐 SVG, EPS 파일 그리고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슨 1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